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 전체 인구의 18%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하는 모습인데요.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 국회가 나섰습니다. 이달 초 동물복지 국회 포럼을 창립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하고 몇 달 전쯤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 동물 실업 문제 네, 이 얘기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의원님 그 동물 보호, 복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 관심 갖고 계신데요. 네. 그 지금 소개해드렸지만 그 동물복지 국회 포럼 먼저 이 동물복지가 뭔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동물 보호 이런 문제에 그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것부터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 동물복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을 의원님들께 가져가면 인간의 복지도 다 해결하기 어려운데 동물복지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근데 동물복지를 그냥 쉽게 말씀하자면 인간의 행복처럼 동물도 동물의 행복에 준하는 복지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것 예, 같고요. 예. 이전에는 이제 동물 보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호라 하면 그 동물이 위험이나 곤란에 빠졌을 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예.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정도라 하면 동물 복지는 동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사는 동안은 좀 더 적극적인 복지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동물복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는 법이 동물보호법이지만 2013년 10월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 의원이 계셨습니다. 예. 심상정 의원님, 또 우리 한명숙 의원님, 또 진선미 의원님과 함께 예. 그 동물복지법 전면 개정안도 함께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선진국도 요새는 이제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옮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 동물 보호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국회에 오기 전에 20년 동안 재활의학 교수로 그러셨죠? 있었는데 예. 그 어린이 재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 어린이 재활을 했을 때 돌본 환자들이 뇌성마비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돌 전에부터 뇌성마비로 진단받아서 학교 가고 또 이제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는 정말 그 일들이 굉장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힘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의사로서 도와주는 게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일과 직결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 와서 정말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 또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동물들에 당연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예. 또 하나씩 하면서 또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서 더 좀 빠져들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댁에서 반려동물 같이 네, 지내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소개해드린 동물복지 국회 포럼 이제 뭐 동물 관련은 뭐 국회 처음이죠? 이런 그 네, 포럼이 결성된 게. 네. 저도 뭐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아까 잠시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여러 의원들 참여하고 계시고 이 발족하게 된 배경은 뭐 얼핏 설명해 주셨지만 그 소개 좀 부탁 자세히 좀 드릴게요. 네. 7월 6일 날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 창립됐고요. 예. 제가 이제 19대 국회 들어와서 동물 보호나 복지에 관한 법을 냈지만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이 내셔서 19대 예. 국회에서 법이 한 58개 정도 발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 12개 정도만 통과됐고 통과 안 된 이유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서 예. 이제 주로 심의가 되는데 그 상임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별로 통과될 가능성도 없어 그렇죠. 보이고 예. 또 정부에서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은 냈지만 네. 계획에 끝나 있고 예산이나 법안에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동물보호 축제가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서 만난 의원님들 몇 분이 이제 같은 생각이 모여져서 포럼을 창립했고요. 저와 함께 또 새정치연합의 박홍근 의원님이 함께 공동 대표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39분의 의원님이 함께 하시고요. 많으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처음에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까 1,000만 명 네. 이제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 이게 그러니까 뭐 그 동물 복지를 이제 얘기를 진지하게 해야 될 상황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 사실 제 동생이 그 강아지를 했는데 셋째 입양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가족의 네. 구성원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게 많이 분위기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유기견 문제 뭐 여러 네. 가지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네. 이제 그런데요. 지금 그 동물복지 실태 그리고 문제점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예.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는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예. 동물 복지가 다 실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유기동물이 많잖아요. 예. 5년 동안 또 반려견, 유기동물이 그 11만 마리가 그 주인을 못 찾아서 안락사 됐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도 아직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용으로 네, 이용됐던 네, 최근에 네. 고양이 사태, 네. 또 매년 복날이 즈음하면 또 식용개 문제가 예, 아직 예. 남아 있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동물복지를 축산에도 도입해야 된다. 축산이요? 예예. 예. 그래서 뭐 돼지나 닭을 키우는 것조차도 최근에는 축산업이 13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축산 농장의 그 실태를 조금 개선하는 부분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데 아직 그런 그 농장이 한 69곳에 불과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애완견, 반려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또 축산업 분야도 있고 또 식용견 의 문제, 또 식용 고양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실험 동물에 있어서도 정말 윤리를 갖춘 동물 실험이 행해져야 되는 부분,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축산 복지는 제가 사실 좀 처음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 사육장에서 그 정말 비좁게 제가 그 네, 예. 구제역 사태 났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예. 뭐 정말 그 네. 소돼지들이 스트레스 받게 네. 돼 있던 이제 예. 그런 문제들을 이제 네. 포함을 하는 예, 거죠. 예. 예. 그 문제는 소, 돼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예, 또 예. 인수 공통 전염병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그 목표 그리고 의원님 어떤 그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 생겼으니까 법안을 뭐 산발적으로 냈던 것을 좀 통합 심의해서 정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은 세웠지만은 예산에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법안에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서 입법과 정책을 함께 실현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는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 사상을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또 국민들에게 또 함께 생명 존중의 사상을 심어주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또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를 넘어서서 생명 존중 사상을 실현하는 또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의원님 사실은 제가 의원님 그 시간적으로는 오랜만에 뵙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메르스 대책특위 제가 자주 봤는데 거기서 뭐 아주 뭐 신랄하게 또 가끔 목소리도 높이시고 맹활약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바쁘게 오늘은 참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메르스야 뭐 사안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 맹활약하시는 모습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 각오 계획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건의료 분야나 복지 분야는 정말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지만 사실 보건복지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뭐 메르스 사태, 세월호 같은
뭐 재난, 전염병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는 국민의 생존을 위하는 일이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앞으로 그 따뜻한 의정활동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흡연자 가운데 7명 중 1명이 담배를 끊은 것으로 조사돼서 담배값 인상이 금연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물론이고 금연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전자담배 이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자담배에 타르 등 발암물질이 없기 때문에 기존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니코틴 과다 노출로 중독될 확률이 높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과 금연 효과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전자담배의 위해성 면밀히 분석해서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방안 마련해야겠습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